네, 당초 어제 열릴 것으로 예상했던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특별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어떨까요? 자, 이번 주 여론의 민심,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짚어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긍정평가가 다시 높아졌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교양 방문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51.4%까지 올랐고요. 예. 부정평가는 42.3%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20, 30대와 여성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예. 네. 또 그 반면에 이제 서울이나 호남 그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 강한 지역에서는 또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은, 그래서 뭐 대략 5대4 정도의 긍부정 비율이 나타났는데요. 호불호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월호 이 특별법 사건이나 아니면 유족의 그 단식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평가하는 분들은 계속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긍정평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황을 맞은 박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50%를 넘어섰다는 게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창국 총리 지명 이후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죠. 40%대로 떨어졌다가 근 2개월 만에 50%대를 지난주부터 일간 지지율에서 좀 회복을 했었는데 주간 평가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대로 50%는 회복됐지만 뭐 세월호 문제가 아직 교착 상태에 있는 등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의 지지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뭐 현재의 상황에서 50% 내외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앞으로 고공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이 세대, 특히 20, 30대에서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또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뚜렷하게 세대별로 나눠져 있고 수도권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채로 상승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앞으로 이 짧은 기간 내에는 고공행진이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그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낼 때 지지율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는데요. 김수창 제주지검장 길거리 음란 행위를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이 네. 국과수에 의뢰했죠. CCTV. 이 CCTV 안에 음란 행위 장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김수창 지검장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또 음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수사를 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서 경찰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CCTV 화면 중에는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현재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영상을 통해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김 지검장인지를 확인 중이고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영상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김 지검장 다시 불러서 조사할지 여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지검장을 체포할 당시 바지 주머니에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고요. 다음 대권 주자 또 계속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 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 또 파기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내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반면에 이 정치권과는 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6.3%로 2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8%로 지난주보다 소폭 조금 더 내려가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 2, 3위까지만 이제 순위대로 발표대로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경필 지사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한
이 선호도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그 주간 단위하고 어제 그제 이 문제가 터질 때하고 조금 뭐 좀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게 주말이었죠. 주말에 예. 저희가 이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 날 하루 500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식 일간 집계는 원래 1000명을 단위로 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 집계입니다만 지난주 주간 5.4%를 기록했었는데 예, 5.4%에서 어제 월요일 하루 조사했던 2.9%로 거의 반토막 반토막 수준으로 났네요. 네. 크게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장남 분폭력 사건 발생하니까 아이고 2.9%까지. 물론 일간입니다. 주간과 일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테리아 비교 대상이 좀 다릅니다만 일단 하루 단위인지 주간 단위인지 다릅니다만 2.9% 하루로만 봤을 때는 뚝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그 남경필 지사의 차기 대권으로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은 첫 번째로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리서치가 지난 7월 8일과 10일 예. 이 군폭력의 심각성에 관련된 조사를 할 때도 전국 1000명 조사였습니다만 이 인천을 포함한 경기의 지역의 어떤 응답이 65.1%로 군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네. 이런 응답이 나왔다는 인천 것이고요. 경기가요? 지역적으로 경기도가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고 예. 현 경기지사라는 점에서 이 많은 군부대가 있고 또 아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적 특성상 그렇죠. 이 경기 지역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다른 네. 사안과 달리 특히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특히 병역의 이슈는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다 더 명쾌하게 정리돼야 되는데 어떤 언론사의 기곤문 같은 것이 미스터리하게 제대로 이 해명되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보여져요. 바로 그 부분이죠. 네, 말씀주신 대로 그 논란이 더욱더 점화되고 있는 게 남경필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또 언론사에 기고한 글 때문이거든요. 그 날짜의 시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론은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13일에 큰아들이 후임병을 상습폭행에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자 언론사 기고문을 철회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언론사 기고문은 이미 12일에 보냈다고 남경필 도지사가 언론에 전했고요. 그 기고문은 문제를 일으킨 큰아들이 아니라 가해자 역할을 할지 걱정됐다고 했던 병장 둘째 아들의 얘기였다면서 어쨌든 자신의 불찰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3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15일 밤에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수원 나해석 거리에서 호프 한잔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분위기 짱입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을 인지한 뒤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게 자,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아무래도 여론이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는 물론 동정론도 있습니다. 두 아들 군대 보낸 국회의원들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요.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일병 사건과 결부가 되면서 계속 윤일병 사건 이 수사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거와 결부돼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요. 또 방금 페이스북 보셨지만 저도 사실은 정치인들과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경필 지사는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사안은 이제 보셨군요. 강의를 봤었는데요. 네. 이분이 굉장히 SNS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이제 지지율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시점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동정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기고도 하고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는 점에서는 이 일을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정석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예. 제주도에서의 논란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명이나 설명은 추가적인 질문을 남기지 말아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논란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논란은 이 여론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그렇죠. 또 없습니다. 나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일부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역 의무를 이행케 한 것은 평가받아야 되지 않냐 하지만 지금의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라 그렇죠. 군대에서 발생한 이 폭력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설명이나 해명은 추가적인 질문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 대표가 나섰으니까 좀 상황이 진전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SNS상에서는 굉장히 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호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새누리당에서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김무성 대표는 한때 지지율 1위까지도 올랐다가 그렇죠. 지난주에는 또 0.8%포인트가량 여당 내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특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한테만 이 사안을 맡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안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 방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줬던 환호, 새누리당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예. 또 유가족들이 지금 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네, 계속 간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권 내에서도 반드시 답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김무성 당대표를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40% 중반으로 상당히 또 높은 편입니다. 바로 특히 이 중에서도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세월호 사고가 빨리 그리고 명확히 수습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여론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교황의 방문도 교황의 정치적 개입은 아니었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교황이 남긴 메시지가 왜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 여권도 내놓아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네.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요즘에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출판 기념회입니다. 네. 뭐 문제 있을 때마다 출판 기념회 다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저도 정치부 취재 기자였을 때 몇몇 의원 출판 기념회를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무위, 은행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니 왜 출판 기념회 가서 돈을 내면 거스름돈을 안 걸어준대요. 뭐 그냥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봉투 주면 그냥 그게 다 책값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출판 기념회냐 아니면 예. 출전 기념회냐 예. 네. 아니면 일종의 출판을 빌미로 한 일종의 대박 기념회냐. 예. 뇌물 모금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더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냥 국민들은 우리가 할 일을 하는데 비판만 한다고 하지 말고 바른 의혹이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린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22일과 23일에 있었던 리서치앤리서치의 800명 조사를 보더라도 가장 개혁의 대상이 10명 중에 7명이 이 정치인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로 뿌리 깊은 부패다. 어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적어도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출판 기념회만큼은 명확하고 투명한 행사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논란이 있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또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면 뭐 국정감사도 잡혀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일이 피감기관에 전화해서 나 출판 기념회 한다. 뭐 결국 잘 봐달라. 뭐 돈 좀 해달라. 네. 뭐 이런 모금 모아달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값이 예를 들어서 이 표시된 가격이 10,000원이면 뭐 두 권 사면 2만 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 2만 원만 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손이 부끄러워서 2만 원 내면 욕먹을지도 네, 몰라요. 두툼한 봉투를 네. 주고 가는 이제 이게 일반화돼 있는데요. 네. 일단 현실화할 수 없으면 정치자금법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금액에 제한이 없는 거죠, 출판 예, 그렇지 기념회에서는. 않으면 이런 음성적으로 예.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어차피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특히 야권에서 이럴 때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또 본인들의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을 좀 개정하거나 만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또 이 현찰이잖아요. 현금으로 줍니다. 대부분. 뭐 정치자금은 계좌로 송금을 해서 나중에 내역이 공개되고. 예, 그것도 공개되고 또 세금 또 나중에 환급 받아야 되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부금 환급 받아야 되려면 그 계좌로 송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투명할 수 있는데 일종의 무자료 거래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무자료 거래예요. 말하자면 봉투 안에 얼마 들은지 축의금 원화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개선 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여기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처칠이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탔거든요. 예.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양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판이라고 하는 목적이라면 좋은 책을 쓰면
아니 가서 돈 그렇죠. 내고 사서 읽으면 서점에서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제대로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또 행사, 이번 주 계속 정치권의 움직임 어떤 걸 좀 집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6명의 국회의원의 영장이 청구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론 전문가에서는 어떤 면을 보고 싶습니까? 가장 관심의 대상은 이제 오늘 그 원내대표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든 통과가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야당이 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은 만약에 이 특검 이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야당한테 사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아하. 있습니다. 야당이 계속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인데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다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전주에 비하면 지지율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야당 지지층의 좀 지지를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야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야당하고 이 방탄국회와 관련해서 국민의 또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군 헌병대가 가혹행위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지금 육군 헌병대를 통해서 후임병을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받고 있는데요. 남봉호 상병에 대해서 육군 헌병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상병은 장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병장으로 지금 복무 중인 아들이 둘째 둘째고 아들. 둘째 장남인데 지금 남상병이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인 A모 일병을 지속적으로 폭행 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남상병이 현재 이 관할인 경기도 포천 6사단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배종찬 이사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과는 확실하게 하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론의 정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